예, 지능형 스마트팜 그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ESG 컨셉을 해가지고 에너지 비용 절감하는 거, 생산량 증대해서 순위 개선하는 거 이게 이제 목표고요. 일단 지금 문제점으로서는 이제 기후 변화 리스크도 아주 크고 이제 극한 가뭄이라든가 폭염, 극한 기후 이게 리스크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스마트팜이 말이 뭐 인공지능이지 그냥 단순히 자동화 된 그런 시스템에 이제 한계가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데이터가 농기원이나 농진청에 이제 데이터가 없는 게 가장 큰 맹점이거든요. 장기화된 데이터도 없고, 노지 데이터도 없고, 품종도 뭐 지역별 데이터도 없고, 그게 이제 제 문제점이고,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AI 에이전트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에이전트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사람과 같이 동시에 이제 협업하면서 경쟁도 하고 협업도 하면서 최적의 이제 모델링과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제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 지수를 정량화하고 최적의 생육 환경을 이제 도출하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격적인 재배자, 진보적인, 그리고 보수적인 재배자, 그리고 C는 평가 에이전트입니다. 평가하는 사람, D는 이제 통제하는 통제 에이전트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격형 재배자는 뭐 최대한 AI를 도입하자, 그래서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좀 수확량, 뭐 단기 수확량 이제 극대화하자. 그냥 하이 리스크 하이 게인이다. 먹고 죽자, 뭐 하여튼 이런 전략이고요. 보수형 재배자는 그냥 안전하게 그냥 하던 대로 20년, 30년 동안 해왔던 방식 그대로 좀 뭐큰 문제 없이 이제 하자. 그래서 비용 최소화하고 이제 품질을 이제 균일하게 가자 이런 전략을. 그래서 계속 신기술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현실에 맞춰야 된다. 뭔 AI 이런 쪽 주장을 하는 그런 이제 에이전트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정량화해서 평가하는 에이전트 C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을 KPI로 그 에너지 사용량이랑 그래도 들어간 비용이랑 수확량이랑 이걸 하면 되겠죠. 특히 이제 에너지 효율화가 중요하니까 이제 그거까지 이제 KPI 잡고 그리고 이제 전체를 이제 통제하는 통제관 그래서 워게임처럼 이렇게 A, B, C, D 네 가지 에이전트가 이제 구성됩니다. 그래서 공격청이다 그러면 단기 수확량 극대화하자 그래서 CO2 광량 뭐 관수는 크게 아주 이거에 넣고 그러면 뭐 고성장 레시피를 하자 이런 거고 보수형 같은 경우는 악용 필요 없다. 비용 최소 품질 균일하게 하고 저전력 쓰고 뭐 ESG 어쩌고 하면서 네, 병충해 리스크도 최소화한다 그런 거고요. 평가 에이전트는 이런 이제 뭐 KPI 변수 잡아가지고 이런 이제 다차원적인 그 KPI를 정량화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통제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워게임처럼 시뮬레이션, 전체 시뮬레이션 하는 모델을 만들고 모델링을 해서 계속 그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실제 어떻게 되더라.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는 그런 목표에 따른 어떤 파라미터를 이제 최적화한 걸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일단 기존 농법에 비해서 에너지, 생산량, 그다음 순익 이 세 가지 컨셉으로 해가지고 생산량하고 순익은 비슷한 것 같고 에너지랑 생산량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COT라든가 ESG 뭐 이런 쪽도 좀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 로드맵은 일단 프로토타입해서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구독형으로도 사스로 해가지고 구독형으로 해서 사업 확장 이렇게 계획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스마트팜 최적화해서 더 나아가서 이런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도입되면 이 데이터가 쌓일수록 또 많은 노하우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험과 이 정량화된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런 어떤 창업이라든가 또뭐 농촌 관광, AI 스마트팜 체험관 이런 것도 좋고 또 이제 지자체의 이제 정책적으로 좀 확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에 맞춰서 또 이런 농작물 품종에 맞춰서 특화된 데이터와 특화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이 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솔루션을 좀 보면은요, 예, 이런 식으로 일단 좀
예시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 뭐 그리고 이제 그 생육 지수, 그다음에 수확량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제 환경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파라메타를 이제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되더라 이런 이제 그 그래프를 하는 거고요. 어떤 이런 모델에 의해서 모델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환경 데이터에 맞춰서 파라메타를 어떻게 조절했을 때, 예, 에너지 수위는 요 이제 공조 시스템, 이제 HVAC이라든가 조명은 어떻게 됐었고, 이런 에너지 소비는 어떻게 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 이제 파라미터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형으로 할 것이냐, 보수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전체를 다 통제하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형으로 잡고 그 최소값, 최대값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온도, 습도, 뭐 CO2 광량 여기에다 이제 몇 가지 변수들을 더 이제 논문도 더 뒤지고 데이터들을 더 정제하고 있어서 그리고 추가가 될 거고요. 이거에 맞춰서 이제 생육 지수 정량화된 그런 지표들이 나올 거고요. 그 에너지 사용량도 이게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격형이냐, 보수형이냐,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했을 때 올해의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파라미터를 이제 최적화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시뮬레이션을 계속,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계속 장기적으로 쌓고 학습시키는 게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보수형으로 했을 때는 뭐 수확량은 이렇고 에너지는 또 뭐 이 정도 들었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통제관이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주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간단하게 프로토타입 지금 기획 중인데 요 아까 이 내용에서 어떤 데이터를 쓸 건지랑 그리고 이 샘플 데이터 구하는 거, 환경 데이터랑 제어 데이터 그리고 그 생육 데이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기획해서 코딩을 하려고 했습니다. 코딩은 아마 뭐 커서는 조금 문제인 것 같고 요새 클로드 대부분 다 쓰는 것 같고 제미나이로 하면 공짜긴 한데 어쨌든 클로드를 좀 구독하든가 해서 클로드로 라이브 코딩 하는 걸로 해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돌려보는 그래서 좀 샘플 그 데이터 만들어지는데 좀 학습도 좀 시키고 뭐 머신레이닝 됐든 딥러닝 됐든 좀 많이 좀 돌려보고 특히 요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뭐 공학도 마찬가지고 농학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뭐 변수가 많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곡물 생산량 예측 디셋이나 알마낙 같은 경우는 한 60가지 정도의 막 수십 년, 한 100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데이터가 많은 건 아주 중요하지만 뭐 60가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얼마만큼 중요한 데이터를 선정하느냐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이제 얼마만큼 많이 있고 또 유의미하게 이제 모델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느냐 그래서 온도를 얼마큼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품종이나 그 지역이나 모든 그 변수들에 따라서 다 틀릴 텐데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그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쌓이고 그게 또 학습이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